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번 방송은, 좀 법리적인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뭐, 어렵고 딱딱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생활에서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법률적 해석, 뭐 법의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 해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할 그 내용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법령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의미가 좀 그 일반적이고 그 문구 자체가 약간 추상적이고 또 일반적이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어떤 이러한 그 해석의 어떤 이견이 없게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면 좋겠지만 법령을 제정할 때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100% 완벽하게 그렇게 세부적으로 법령에서 규정하기는 쉽지는 않죠.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계약서의 내용, 그 계약 문구도 아주 모든 사안에 다 모든 사안을 다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하기가 사실상 쉽진 않죠. 물론 외국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은 그런 어떤 계약 문화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실무이고 또 이제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이런 계약서를 보면 그 양이 엄청나죠. 예, 뭐 수십 페이지는 당연하고 뭐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그 정도 분량을 가지는 그 계약서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그런 계약서를 이제 봤는데 뭐 아주 꼼꼼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 계약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계약서로 커버하지 못하는 또 그런 경우도 또 있기도 하는데요. 뭐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뭐 계약서 뭐 수십 장 넘는 계약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더구나 특히 오히려 계약서가 그렇게 또 양이 많으면 오히려 또 사람들이 부담을 갖죠. 오히려 그게 또 부정적인 계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의 또 장애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그 계약의 어떤 그 문구에 대한 나중에 계약 체결한 이후에 계약 문구에 대한 해석 또 적용과 관련해서 계약 당사자 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것이 또 이제 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또 그런 경우도 또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법령도 마찬가지고 계약도 마찬가지고 그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어떤 의미나 그 해석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서로 관련 당사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일관하는 그런 그 해석 법률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우선은 그 문헌 해석 그 문헌에 충실한 문헌의 어떤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사전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문헌의 사전적 의미, 통상적 의미의 그런 그 해석에 충실하는 그런 경우로도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오히려 그런 것이 그런 어떤 그 법령인 경우에는 그 입법의 목적, 그 다음에 계약인 경우는 계약의 목적에 또 반하는 그런 결과를 또 야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는 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나아가서 법률의 어떤 그런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있죠.
그리고 재개정 연혁 어떻게 쭉 그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어떤 연혁까지도 보고요. 그다음에 또 법질서 전체의 어떤 조화 또 고려를 하고 또 그와 관련된 다른 법령과의 어떤 그런 연관성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 이거를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방법도 추가적으로 동원을 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타당한 그런 해석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렇게 대법원은 일권에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일단 문구에 충실하게 하되 그러나 그 입법 취지라든가 목적 그리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것이 개정되어 온 그런 어떤 그 흐름도 고려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쉽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떠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 제1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칙까지 그거를 법률이라고만 그 부분만 법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 외에 법률에 개정 법률인 경우에는 개정문, 개정 이유도 법률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법원의 그러한 해석 방법. 그것은 그대로 계약에도 당연히 이제 계약 간의 어떤 분쟁이 있어서 소송에 이르렀을 때 법원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떠한 법률의 문구에 있어서 어떠한 논쟁, 이론이 있을 때에는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해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시면 법률 그 검색 결과에 보면 그 맨 위에 재개정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개정 이유를 담은 그 부분인데요. 그것도 중요한 법률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바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최근에 이슈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 하면 벌써 이제 꽤 됐죠. 예. 꽤 되지는 않았죠.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죠.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와중에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 뭐냐면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 중에서 그 전에는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로서 6개 범죄를 담았었는데 개정을 하면서 4개 범죄를 제외하고 2개 범죄만 그러니까 경제 부패 범죄 2개 범죄만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로 이렇게 정했는데 거기에 검찰청법에 경제 부패 범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등자가 있어서 이것이 여러 사람들 사이에 심지어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등자로 나왔으니까 나중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 등이라고 했으니까 경제 부패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도 추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행정입법 국회 통제법을 발의하는 그 배경 이유가 그것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논란 그런 내용은 제가 앞에서 얘기한 법률 해석 방법에 의하면 넌센스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검찰청법에 개정 검찰청법에 등이 있다고 해서
경제와 부패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를 추구할 수 없는 것이 상식적인 법률 해석이라는 얘기죠. 왜? 이미 그 개정검찰청법의 개정 이후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느냐, 그 개정 전 검찰청법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해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 경제 범죄, 부패 범죄, 이렇게 6개를 정했는데 여기서 경제 부패를 뺀 4개를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설사 등자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경제범죄, 부패범죄와 관련해서 대통령에서 정한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등이지, 다른 범죄를 추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등자가 있는 것이라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미 경제범죄, 부패범죄 2개만 남긴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있어서 그것이 논란이 돼서 그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그렇게 난장판이 된 건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형사소송법이라든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로 등자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법률 전문가는 다 그 등자가 있다고 해서 이게 뭐 대통령에서 뭐 다른 범죄를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 해석, 법률 해석의 당연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아주 유능한 법률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자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령에 다른 범죄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막가자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이런 법률 해석과 그 다음에 계약 해석에 있어서의 그런 해석 방법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